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선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2월 24일인가요? 그 2월 말부터 지금 3월 중순을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네.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일단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네. 주요 세 가지 뉴스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충격이 좀 나왔었죠. 장시하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유가가 130불을 찍는 어찌 보면 기염을 토했다 할 정도로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갑자기 뭐 1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원자로 관련된 공격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물리학 원자력 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를 미사일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군사 관련된 부분에서 파병은 아직 안 하지만 조금 좀 획기적인 방안에서의 전투 지원 물자죠. 바로 나토 동맹 국가들 위주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도록 승인하겠다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밝혔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또 지수 자체가 조금은 과대 낙폭으로 좀 많이 빠졌다고 조금은 반등이 나온 요인은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협상에 지금 또 들어갑니다. 3차 협상 들어가는데 네. 이 3차 협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그 적점이 바로 나토 가입 여부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은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 범위 내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한 발 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이 회담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로 평화롭게 끝나기만 한다면 전반적으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 간단하게 뉴스 점검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워낙 많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네. 시장도 그에 걸맞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파고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만약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틀 일하고 쉬고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아이디어들로 그렇죠.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이번 주 새로 고침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에너지, 뭐 군비 이런 걸로 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탈러시아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뭐 본격화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품들 그리고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품들도 이제는 조금씩 잘라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내홍일 수 아니면 이제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게 유가라든지 상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데 원래 경기가 둔화될 때는 상품 가격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 힘을 좀 더 비축해 주는데 지금은 거꾸로 유가나 상품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등이 네. 뭐랄까요? 급등?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상품 가격 이거 유가 125달러가 벌써 넘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에서는 130불 찍고 내려왔죠. 네.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무실 출근하고 나서 딱 확인해 보니까 뭐지 해가지고 오류가 났나 네. 했을 정도로 갑자기 크게 좀 올라왔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할 지금 정도로 세네 번째 벌써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번 달만 진짜. 해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게 과연 진짜 가속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거든요. 네. 그럼 일단 뭐 첫 번째는 원자재 대장격이라고 해서 유가의 흐름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요즘 또 심심치 않게 좀 더 우려감이 있는 게 바로 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보다는 밀 가격이 조금 더 그 탄력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뭐 뉴스에 따라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모양새가 짙어진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오펙 회담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저는 좀 증산을 좀 크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가 자체를 바라보는 오펙이라든지 이 뭐 셰일가스인 미국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이제 유가를 생산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간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유가가 150불, 200불, 뭐 250불까지 말도 안 되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증산을 할 겁니다. 근데 증산을 왜 안 하느냐? 단기 이슈로 본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도 아직 그 부분들이 뭐 크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의 하방 압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섣불리 여기서 증산을 했다가는 갑작스럽게 전쟁이 빠르게 종료되는 시점에서 유가가 갑자기 드롭이라고 하겠죠.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 괜히 또 그에 대한 또 이제 마진에 대한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한 40에서 50불 사이면은 뭐 그 정도 한 본전 정도 되는 마진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전쟁을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판단해서 원자재 가격을 조금 이 경계감을 그렇게 크게 높이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따가 오후에 오늘 이제 3차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한 발 좀 많이 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가 나토 가입 까지 이제 하지 말아라.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라는 식으로 이거를 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쪽을 좀 내주면서 협상을 좀 진행하니까 이번에는 좀 더 획기적이 뭔가 그 완화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담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평화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드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가가 뭐 여기서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자 120불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버슈팅이 10불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버슈팅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뭐 100불 내외까지도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뭐 사실 또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유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는 또 안 좋은 반작용은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워낙 부진해지면 어쩔 수 없이 유가가 하락을 할 거고 뭐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하고의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최대 산유국이 어디냐? 미국이다.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 같은 경우 친환경 투자 같은 걸로 좀 막아놓은 것도 있는데 네. 그거 좀 풀어주거나 내지는 이란과의 핵 협상, 핵 합의 내지는 핵과 관련된 이란의 어떤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제재 유예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유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희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이 미국이 러시아산 이제 에너지 수입을 제재한다라는 거는 뭔가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도 주말에 이제 차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뭐 만땅입니다 했더니 얼마 달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져갖고 네. 이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거의 한 1년 전에 고급 휘발유 가격. 아니, 고급 휘발유는 안 넣어봐서. 저도 넣지는 않아봤는데 눈 지나가면서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그 야. 가격대까지 거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비용단의 이슈, 그로 인해서 지수도 당장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는 그거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서 이익이 나오는 건 불확실하지만 유가가 올라간 건 아직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빼놓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가 보시면 코스피가 실시간으로 지금 2650선, 코스닥은 뭐 880선을 간단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 잡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채로 또 레벨 다운이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선물 포지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자리가 바로 2610에서 2620 정도 라인이거든요. 여기 지금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사놨는데 오늘 포지션을 보니까 조금 의아하게 외국인들이 좀 내려갈 때마다 포지션을 좀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반대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쪽은 대부분 이제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풋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풋을 한 124억 정도를 좀 매수하고 있고 콜을 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제 개인들의 센티멘트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겠죠. 뭐 지금 뭐 원자로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등 뭐 어쩐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는데 예.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은 게 지금 뭐 미 달러 지수도 많이 오르고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참 사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안 맞는데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가 1227원인가요? 현재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걸 판다? 네, 조금 의외죠. 워낙 약세인데 이 정도면 이제 들어오면 할 텐데 그러니까 1220원, 30원 사면 고환율이다 보니까 들어올 만할 텐데 왜 이렇게 팔까? 지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양시장 앞에서 1조 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2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이거는 뭔가가 뭐 하방에 대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분 환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1230원, 124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땐 1230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라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는 있어요. 네. 펀더멘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외 자산의 뭐 퀄러티라고 할까요?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은 네. 우리 이제 뭐 수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환율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가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도 조금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포지션을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PBR 1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의 어떤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로 더 그렇죠.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와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지금 가격이게 되면은 충분히 원하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사실은 2650 뭐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 그러면 전저점을 또 한 번 테스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박스피일 때는 이렇게 공포심과 주가가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나 이제 올라갈 때 다 현금을 쏴서 네. 주식을 살 만한 돈이 없는데 다시 내려와 버렸네? 이랬을 때 사실은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 소개하신 거예요? 네. 제 소개하신 그러니까요. 제 자기 소개를 앵커님께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딱 그러거든요. 좀 저점인 것 같으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이 고민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 두 분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려고 해요. 신매님은 신광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탠스? 저는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에 지금 한-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지금 사요 마요. 사요 마요. 저는- 지금 악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뜨고 나서 원자로 공격 뉴스 뜨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한창 하락 나올 때 한 10시 전인가 해서 저는 좀 담았거든요. 주식을 좀 더 네. 비중을 확대했다. 금연에 현금을 좀 확보했던 부분들을 해서 그러니까 산다.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오. 샀습니까? 그래서 어제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반도체 소재 쪽 말씀드렸는데 사고 싶은 종목들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관리자 고객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이제부터 좀 기다립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왔어요.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기다립시다. 앵커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도 뷰를 저희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주식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하자라는 얘기는 잘 사야지만이 잘 팔 수 있다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추세장이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면 남들이 돈을 벌었네? 그럼 나도 주식해야지 들어가도 추세장일 때는 좀 같이 이렇게 수익이 너와 나의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박스피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뭐 지수 플레이를 할 거면 정말 누구나 공포를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쵸. 러시아가 다음 주에 뭐 디폴트 선언한다더라 뭐 핵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에서 핵 얘기 나왔다라는 거는 전쟁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위험의 피크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공포 심리가 이제 그러니까 핵 전쟁이라는 거는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나면은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네, 그럼 뭐
all or nothing인 경우에는 nothing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주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뭐 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종목별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충분히 예, 사서 가야 좀 된다. 그러면은 괜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은 뭐 사자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회원들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포지션 어떻게 잡았어요? 근데 저도 앵커님이 지난번에 레포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가 주식을 하자였어요. 하자.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입, 네. 두입. 네, 그 단체 저희 카톡방이 있는데 두 주식. 네, 뭐 그래서 제가 사자가 아니고 왜 하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웃으셨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는 사서 무조건 아무 종목에 사서 사는 장세는 끝났고 그렇죠. 이제 하자니까 네. 여기서 잘 이제 픽을 해서 고르자는 얘기인데 예. 저는 솔직히 지금 현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현금을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얘기를 또 하시네요. 네. 주로 좋아하시는 쪽이 계속 말씀하셨던 에너지 쪽. 근데 에너지 네. 쪽은 근데 에너지 쪽에서 다 어느 정도 이제 일부 수익실을 한 상황에서 수익션 했어요. 제가 원래 반도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금요일날 반도체. 근데 제가 반도체 소재를 아. 담았습니다. 제가. 반도체 소재 쪽. 예, 소재 쪽을 좀 오. 담았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들을 포지션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이맘때쯤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포지션 국내나 미국 갖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운 좋게 적중을 했죠. 그래서 네. 뭐 이게 뭐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반도체 소재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레온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출 자체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회담에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장기전을 가지 않고 빠르게 뭔가 속전속결로 뭔가 이 전쟁의 이슈가 종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소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반도체 소재를 네. 가득. 제가 아까 주유소 얘기할 때 가득은- 가득이라고 현장감을 하면 살리기 위해서 일본식 표현을 했는데 네. 이거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가득 담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전쟁이 일으킨 또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에너지와 관련된 자립도 그리고 에너지의 다변화가 최근의 화두인데 네. 그에 못지않게 자주국방, 군비 증강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독일도 약간 군비를 늘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만 쪽도 사실은 요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군비 증강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그래서 들썩날썩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뭐 저도 국제 전문가 아니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전부터 조금 불거졌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 2012년도에서 나토에서도 10년 뒤에 어느 정도 국방비 관련 예산 증액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10년 뒤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가 불거지면서 좀 더 그 필요성이 좀 더 역설이 됐고요. 네.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국방비 늘린다고 이미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덴마크도 2033년까지 GDP 2%, 독일은 1.2%였는데 여기서 2%로 0.8%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대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중국 양해가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왔죠. 바로 네. 그 중국 관련된 국방비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7% 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보여준 계기였죠. 에너지 주권 시대와 그리고 자주국방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그 미국과 독일이 그 증시에서의 그 방산 섹터의 상승률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뭐 2주밖에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개전하고 나서 뭐 독일 같은 방산 섹터는 거의 70에서 80%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시온이라는 기업과 로키드 마틴 많이 아시죠?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완전 뭐 그냥 한 2, 3주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대부분 방산 쪽이 미국과 독일 관련 기업들이 일봉 주봉
월봉까지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예. 월봉까지에서 기술지표가 과열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사람들이 투자 인식이.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닥스 지수가 뭐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슈만 나오면 2% 3% 툭툭툭 밀리지 않습니까? 반등 1% 나왔다가 그런 상황에서 방산주는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저는 평균 섹터가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넥슨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지금 당연히 일봉상 과열권 진입한 상황이다. 주봉까지도 진입했거든요. 아직 월봉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분 좀 봤을 때 조금은 그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 이제 변곡이 어찌 보면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3차 회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평화 모드, 뭔가 이게 좋게 마무리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속정속결로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료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이격이 좀 조정이 좀 나오겠죠. 네, 관련된 차익 부분을 실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미국 종목까지 비교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사실 군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 잘 아실 거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저는 전혀 이쪽에는 이제 네. 문외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뭐랄까요, 뭐 군사, 군비와 관련된 네. 이 기업들이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제 뭐 방산주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 장갑차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뭐 총알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풍산 같은 경우는 또 총알을 만드는 기업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이런 우리가 방산주를 투자할 때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그 독일 그 국방장관의 얘기로 좀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면 아마 네. 군비 경쟁을 고가 첨단 장비 쪽보다는 이 개인 그 물품이겠죠. 개인 물품. 예, 개인 화기라든지 개인 장구류 있지 않습니까? 소총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총을 팔지는 않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 장비 위주의 증액을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이전 세계대전 대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가전이 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문명이 계속 진보를 하다 보면 건물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엄폐물을 가지고 뭔가 이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대전차화기겠죠. 대전차화기 스팅어 같은 그 미국에서 이제 제블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깨 견착식 이 대전차화기인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이제 속정속결로 전진을 못 하고 있다는 아, 뉴스도 많이 그래요?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독일 쪽에서는 이제 기본 장구류들, 그러니까 기본 장구류가 뭐냐면 뭐 방탄 헬멧이라든지 보안경, 청각 보호제, 반탕조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스팅어 같은 어깨 견착식 대전차화기 관련된 부분들. 통상 이제 어깨 견착식 대전차화기라고 하면은 미국은 제블린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천궁이라고 아실 겁니다. 천궁. 그러니까요. 천궁이 이제 에너지 넥슨과 한화 쪽에서 같이 공동 개발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제블린 미국 전차화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통상 이제 관통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0에서 800mm 정도의 관통력을 보이는데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네. 천국은 900mm 정도. 그러니까 뭐 이 200mm의 차이가 엄청난 규모거든요, 사실은. 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대전차화기의 그 사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실제로 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격하는지. 보면은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네. 이게 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냐면 통상 전차나 기갑 부대의 상부가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네. 탱크는 위가. 예, 그렇죠. 그래서 아. 통상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유도탄을 쓰면서 탁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경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사일 그 천궁 안에 들어있는 미사일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아, 형궁입니다. 형궁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천궁은 예, 음식점 천궁은 따는 이름인가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집 이름 관련된 아니죠? 부분을 좀 중국집 봤을 이름 때 아니죠? 네, 대전차화기 관련된 네. 부분 제가 좀 네. 오해를 해가지고 좀 이름이 약간 헷갈려. 형궁입니다. 그러니까 형궁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 K9 저주포가 워낙 그 발전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대당 가격이 한 120억 되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10대씩 20대씩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가 장비보다는 휴대용 이런 화기들을 위주로 오히려. 뭔가 이 국방 예산을 증강할 가능성이 예. 좀 크다는 형식으로 지금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탄약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탄약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한화
풍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탄약이라고 하면 일반 소총화기 탄약보다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화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탄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도까지 같이 겸재할 수 있는 종목들이 풍산도 그걸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한화 관련 유망주는 오. 한화, 풍산, NRG 넥스원 이렇게 세 종목이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된다. 부담은 오늘 된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일본 주봉 다 확인하고 갔는데 그렇죠. 기술적 지표 한 6개 대놓고 다 확인했거든요. 다 과열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과열권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훅 또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방송주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경례가 나오네요. 병 네. 입장에서. 그럼 신광섭 대님 그런 것도 되겠네요. 받아주시죠. 드론 같은 것도 안 되네. 드론. 아 무인도 UAM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제가 사실은 이쪽은 잘 그 리서치를 못 하고 와가지고 아직은 좀 발전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정도 보고. 네. 예, 그렇게 좀 방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는 이 방송 말고 끝나고 따로 얘기해 주는 거.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풍산, 에너지, 넥스원이 좀 3대장이라고 예. 보시면 좋은데 지금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먹을 구간은 그렇게 크진 않는다. 단기 다시 너무 한번 급등을 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회담에서 뭔가 잘 안 되면은 뭐 저기서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근데 제가 화면 한번 간단하게 네. 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왜 이 종목하고 좀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바로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유가, 천연가스 신고가 나왔습니다. 레코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어떻습니까? 고점을 넘어가나요? 못 넘어가죠. 유가도 마찬가지죠. 참 속상한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51.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약간 좀 괴리율이 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가라는 천연가스가 레코드를 써도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종목은 못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조심하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추가적인 사항들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방산주 관련된 투자 전략, 너튜브, MBN고대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네. 방방되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